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덜란드 예비 유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한 달 월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처음 제가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올 때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제공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일단 1년밖에 못 머무르고 가격이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내가 혼자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블로그에서 한 네덜란드 여자 학생이 쉐어하우스를 잠깐 서블레팅 한다는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보고 서로 이제 진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 방이 어떻게 하다 되어서 이제 거기로 이사를 왔죠. 근데 그 방은 당시 서블레팅이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었고요. 원래 그 방 주인 여자아이는 캐나다에 가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4개월이 끝나기 전에 제가 당시 위트레이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위트레이트 내에 있는 방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끼고 부동산 중개 비용도 내고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 6개월 머무르다가 원래 있던 기숙사에서 어떤 다른 룸메가 이제 떠난다고 그래서 나머지 머무는 룸메들이 너 다시 오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인터뷰를 또 보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는 한 4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말 싸고 좋은 집이어서 오랫동안 잘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석사학위를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그 방을 이제 포기하고 암스테르담에 지금 보이시는 이 스튜디오 원룸으로 이사 오게 되었답니다. 이 스튜디오 원룸은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게 되었고요. 여기도 당시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기에 와가지고 집을 보고 살짝 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됐답니다. 네덜란드에서 방을 구할 때 유용한 사이트나 아니면 정보들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에서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정보라서 원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네덜란드에 처음 왔을 때 서블레팅으로 방을 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덜란드에서 서블레팅은 불법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방을 구하실 때 서블레팅이 합법적인 서블레팅인지 불법인 서블레팅인지 잘 알아봐 주시고 방을 구했으면 좋겠네요. 다행히도 제가 구한 방은 서블레트였지만 학교 관련 업체인 SSH에서 제공하는 방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서블레팅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서블레팅이라는 건 그 주소에 레지스터를 할 수 있고 그 시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주소에 등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주 허가증도 그 주소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7년간 위트레이트에서 처음에 기숙사에 살다가 그리고 다른 시티센터에 더 가까운 방에 잠시 살다가 또 다시 원래 있던 기숙사로 이사를 갔다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튜디오로 이사 오고 중간에는 제가 로트르담 대학교에 잠깐 석사학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로트르담의 방을 알아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라이든에 잠깐 2개월, 라이든에 있는 스튜디오에 2개월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덜란드의 큰 도시란 도시는 거의 다 알아보거나 살아봐서 도시마다 그 도시의 가격대를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까 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처음 네덜란드로 왔을 때 이사 왔던 기숙사의 한 달 월세 가격은 340유로 정도였어요. 그 방의 크기는 18제곱미터였고 그리고 시티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자전거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요. 그 방은 다른 여학생들 3명하고 쉐어하는 하우스였기 때문에 물론 각자 방은 있지만 화장실, 거실, 주방 이런 것은 다 쉐어로 썼답니다.
그리고 이 340이라는 것은 all inclusive라고 해서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다른 세금 등등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미예요. 방을 구하실 때 꼭 inclusive인지 exclusive인지 알아보고 구하시고, inclusive라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exclusive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서 그걸 아마 매달 따로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사 갔던 유트레이트 시티센터에 조금 더 가까웠던 방은 한 명이랑 쉐어하고 한 23제곱미터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의 한 달 월세는 550유로 all inclusive였어요. 제가 유트레이트에서 세 번째로 이사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숙사로 다시 갔을 때는 더 이상 서브레팅이 아니어서 방이 unfurnished 된 상태로 제가 입주하게 되었답니다. 네덜란드에선 이게 되게 흔한데요. 보통 모든 방들이 unfurnished로 돼 있고, 심지어는 등불, 그리고 바닥에 마루나 카페트 같은 것도 다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이 furnished 돼 있는지 unfurnished인지도 항상 체크하고 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제 암스테르담 스튜디오는 한 달에 750유로 정도 내고 있고요. 방 크기는 23제곱미터 정도 된답니다. 하지만 여기는 스튜디오라서 물론 조금 더 비싼 거죠. 제가 지금 있는 이 스튜디오도 unfurnished 된 상태로 렌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뒤에 보이는 제 책꽂이나 아니면 이 책상들도 다 여기였고, 제가 옛날 방에서 다 가지고 온 것들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라이든에 잠시 살았다고 했죠? 거기는 한 달에 600 정도 낸 것 같고요. 방의 크기는 한 35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2배로 큰 그런 크기에 여기보다 낮은 가격에 잠시 살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지역별로 평균 월세를 정리해 볼 건데요. 지금은 2021년의 시세에 맞춰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하시는 방의 위치, 그리고 그 집과 방의 상태, 그리고 몇 명이랑 쉐어하는지 inclusive인지 exclusive인지에 따라서 방의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평균 월세들은 대부분적으로 한 3명이나 4명이랑 쉐어하고 도시 중심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암스테르담의 한 달 월세는 평균적으로 600에서 750 all inclusive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울트레이트는 550에서 650 all inclusive, 라이드는 350에서 한 500 정도, 그리고 헤이그는 300에서 400 정도 한 달 월세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라이든하고 헤이그는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싼 월세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약간 남쪽에 있는 대도시인 로테르담은 500에서 한 7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트리히트는 400에서 500 정도 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방들은 쉐어하우스에 있는 방의 월세고요. 스튜디오는 당연히 더 비싸고, 그리고 그 스튜디오 상태, 위치에 따라서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네덜란드 도시별로 한 달 월세 총 정리해봤고요.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봬요. 바이!